프롤로그 03 오세훈의 당선을 확신한 이유. 2020년 말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몇 달 전 서울 한 지역에서 21대 총선에 나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표를 많이 잃어 낙선한 입장에서 4년 뒤의 군토중래를 바라며 다시 뛰기에 그는 너무 지쳐 보였다. 냉정하게 보면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어 보였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겨보려고 했던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단대회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소위 당심에 밀려 패한 그에게는 다음의 이정표가 될 대선에서의 선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다. TV에까지 나오는 유명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40세의 나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공천받아 정치를 시작한 그는 로열 로드를 걸을 수 있었지만 초선 때부터 자신이 바꾸고 싶었던 정치의 모습을 용기 있게 설파했다.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정치자금법,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지역 토호를 양산했던 지구당 폐지를 위해 정당법을 모두 바꾸자며 50 인사들의 용퇴까지 주장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그가 지금보다도 훨씬 권위적이었던 한나라당에 던진 충격은 컸다.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한 것도 누군가는 정치적 야심이 컸기 때문에 다음 행보를 노리고 나섰다고 하지만 시의회를 다수를 차지한 당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시정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것이 경솔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큰 것을 대범하게 걸 줄 아는 승부사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실 그전까지 나와 오세훈 시장의 교류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용기 있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고 그래서 내 선거인 양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선거에 뛰어들었던 기억이 난다. 오세훈 시장에게 출마를 종용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경쟁에서 무조건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보수 성향이 아닌 중도나 상대 진영 유권자들에게 유력 경쟁자였던 나경원과 안철수 두 사람과 오세훈을 비교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떤 조합에서도 오세훈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 들어 그런 이야기를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나는 역선택이라기보다 실제로 중도나 민주당 지지층이 나경원과 안철수 두 사람을 상대적으로 오세훈보다 덜 좋아할 명백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의 평가나 선택은 역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의 확장성이라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나타난 선거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426개 동 중에서 421개 동을 휩쓰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냈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에서 받아낸 표수는 놀라울 정도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다. 오세훈 캠프는 경선 기간 중에도 본선 기간 중에도 당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의 후보가 단일화해서 패배하면 선거 득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5% 이상 득표해야 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단일화판에 끼어드는 안철수 후보 때문에
당에서는 의뢰 후보에게 지원하는 자금마저도 지원을 꺼려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200만 장의 손편지를 보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 또는 해당 후보자가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유권자 명단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그 명단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는 것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손편지로 대체해서 보낸 것이었다. 전국 2370만 세대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30만 통가량의 손편지를 모조리 호남지역 유권자에게 보낸 기획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기획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우편값과 인쇄 비용을 포함해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었기에 당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약세 선거구들인 소위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광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4050대 세대주에게 모두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단일화판이 벌어지는 바람에 중앙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 지는 상황을 염려하여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고 결국 발송 시한을 넘겨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만약 오세훈 후보가 그 시기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선거를 뛰었다면 서울의 약세 선거구에 오세훈표 손편지가 수십만 통 배달되었을 것이고 더 큰 격차로 이겼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아이디어를 그때 써버렸다면 대선 때 호남편지가 그만큼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당의 지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초기에 매우 미약했고 나와 일부 젊은 당협위원장을 제외하고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선거 캠프 안의 일들은 딱히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니면 몇몇 사람의 논의를 통해 선 조치하고 후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은 큰 변화를 겪었다.